국민의 60% 정도가 항체를 가지게 되면 감염병 따위는 무섭지 않다. 우리는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무모하고도 위험한 발상이 실제로 시도되었습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를 이른바 집단 면역으로 이겨보려다 오히려 호되게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가 벌써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7일 기준 스웨덴의 확진자는 23,918명이며 사망자는 2,94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스웨덴은 대표적으로 집단 면역을 시도한 국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집단 면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적극적 방역을 실시하지 않고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스웨덴이 집단 면역에 성공하려면 약 600만 명 이상이 발병해서 72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물론 계산으로 모든 것을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스웨덴이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정말 어떻게 될까 하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웨덴 국립보건원 소속 감염병 학자 안데르스 텍넬 역시 사망자가 벌써 3,000여 명에 육박한다. 이는 충격적으로 많은 수치라며 충격과 공포를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집단 면역 이론과 더불어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이 이미 감염병에 걸렸고 항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Think I had it this 현상인데요. Think I had it이란 나는 이미 그것에 걸렸던 것 같아 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은 이미 감염병에 걸렸었지만 자연 치유를 통해 항체가 생성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이 현상은 감염병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감염병을 이겨낼 항체가 있다고 믿고 싶다는 마음과 과거 누군가에게 옮긴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미 스탠포드 대학교 에런 벤 데이빗 교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여러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마돈나 역시 비슷한 고백을 전했습니다. 마돈나는 7주 전 파리 투어 직후 매우 아팠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 무대에 섰던 여러 아티스트들도 함께 아팠지만 우린 그저 독감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항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프지 않다며 항체가 생겨났다고 믿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 CDC는 항체가 생겼다고 해서 면역이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항체를 맹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말고도 집단 면역을 시도한 국가가 한 곳 더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의 결과도 참혹합니다. 영국은 7일 기준 사망자가 30,076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역시 감염병 초기 집단 면역을 믿은 안일한 대처로 상황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봉쇄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훌륭한 NHS 국민보건서비스 그리고 검사시설이 있다라며 감염병 위기를 남의 나라 얘기로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영국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방치하면 5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라며 경고했지만 존슨 총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인 역시 감염병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의 고비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영국의 언론사 가디언은 국제 전문가들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영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예측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믿지 않았다. 아직도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사망자 수치를 과소평가하기에만 급급한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스웨덴과 영국이 집단 면역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혼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워싱턴주에서 집단 면역을 위한 감염 파티가 열린 것입니다. 워싱턴 서부 왈라왈라 카운티에서는 최근 몇 주간 고의로 감염되기 위해 2차례 파티를 연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중 한 파티에서는 2명의 양성자가 발생하여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왈라왈라 카운티 보건 책임자인 메건 디폴트는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정말 무책임하고 용인할 수 없다. 고의 감염 행위가 계속되면 우리 사회의 일상으로의 재개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방역이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를 두고서도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미시간주의 한 소도시에서 경비원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총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미시간주는 이미 감염병 행정명령에 따라 상점 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마스크를 답답하다고 코와 입 부분을 잘라 사용하는 등 기본들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공포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당국의 헷갈리는 지침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으며 감염병 극복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아직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불법 판매도 늘고 있지만 부족 현상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7일 마이니치 신문과 NHK 보도에서는 첫 마스크의 재료인 거즈와 고무줄도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고무줄 대신 스타킹을 거리에서는 수제 마스크를 판매하는 노점상도 흔히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아베 총리의 행보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병 치료제로 후지필름 도야마 화학이 개발한 아비간을 승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의 치료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기형아 문제 등 부작용 의혹도 있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급히 승인을 앞당긴 것이고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인 후지필름 홀딩스의 고모리 시게타카 회장과의 인연 때문이라며 아베간이라는 조롱어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도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감염병에 대응해 인기를 끌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늘어나고 이제는 일본이 처한 상황을 부러워하기까지 하는데요. 야마나시 대학의 시마다 신지 학장은 검사 수가 적고 감염자를 못 본 척하는 상황이 수치스럽다. 일본의 의료 체제는 도상국 수준이다 라며 한탄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애초부터 집단 면역의 위험성을 잘 파악하여 보다 확실한 대책을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입니다. 정은경 질본본부장은 감염병 규모와 집단 면역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항체 검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감염됐는지 감염 규모와 집단 면역 수준을 보기 위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제2차 유행에 대비하여 이미 철저한 사전 준비에 돌입한 상태인 것입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 역시 세계에서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총 14조 3천억 원 규모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정책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협치와 소통의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상황 대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도움 요청에 대응하느라 여전히 바쁜 상황입니다. 7일 오후 5시 50분부터 90분 동안 외신들을 위한 브리핑이 열린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 이 브리핑에는 미국 포브스, 홍콩 아시아타임스, 스페인 ABC 등 15개국 40여 명의 기자가 참여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각국의 다른 시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 한국의 감염병 대응에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기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포브스지에서는 한국의 대응 방식에서 미국이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나이지리아, 독일, 인도, 덴마크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 MC인 오구라 토모아키는 한일 관계는 나쁘지만 이번을 좋은 계기로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감염병 대책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포브스 역시 한국에게 익명의 도움을 베풀어 달라는 다소 터무니없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감염병 사태가 재발하더라도 이제는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 늘 대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K방역의 책임감을 갖고 세계 방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다짐도 보였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생중계 연설에서 포스트 감염병 시대에 준비된 한국의 모습을 역설했습니다. 감염병 사태에서 보여준 한국의 국격이 앞으로도 세계에서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이상 필수왕이었습니다.